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영부인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전례가 없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의 구속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사유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짧은 문장에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재판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고 이 영장에 적시된 그런 혐의점과 관련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고 그보다도 더 핵심적인 부분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한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휴대폰 같은 부분을 교체한 정황,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수행 인원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부분이 교체된 정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대면 조사에서 김건희 씨 측이 사실상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법원이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인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특검 측에서 범죄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던 것이라고 봅니다. 의견서,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800여 쪽 정도가 제시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 그만한 분량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물증들, 참고인 진술들, 피의자 진술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특검 측이 제시했던 스모킹건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던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반클리프 사이의 고가의 목걸이, 이 실물을 확보한 것인데 전격적으로 서희건설 측에서 해당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구매해서 김건희 측에 제공한 것이 맞다. 그리고 나토 순방 이후에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실물, 그 목걸이까지도 이물 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 특검에서 재판부에 현출을 하면서 이 모조품, 김건희 여사 측이 해당 제품은 모조품을 착용한 것이고 2010년도에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명으로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술서와 그 목걸이 실물을 제시한 부분이 어제 굉장히 논쟁이 되었는데 물론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던 혐의는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이 나토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받은 부분이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어도 적어도 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만한 물증까지 제시된 부분은 재판부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 참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서희건설 측의 자술서 그리고 그 실물을 이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재판부가 참작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결정적인 답변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판부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물어본 질문이 이것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걸이 실물을 받았으니까 이런 질문을 재판부에서 던졌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피의자가 직접 참석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참석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입니다. 만약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을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 판사가 이 부분을 궁금해했다는 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혐의점을 부여
부인한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일부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이런 나토 목걸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 공천 개입 의혹과 어떤 알선 수재 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 목걸이와 더불어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영장 청구에 이번 혐의는 사실 적용된 혐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김건희 씨 측이 최근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기도 했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자수서와 목걸이 제출 부분이 구속에 영향을 이렇게 크게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것 외에도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래에 특히 좀 강력한 물증이 새로이 등장을 했는데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씨의 그 통화 내용을 보자면은 사전에 김건희 씨 역시도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지금 특검 측이 논리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제시가 되었던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의 진품이 현출된 부분은 굉장히 어찌 보자면은 영화에 있어서는 클라이막스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는 있었겠지만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별건임은 분명하고요. 어제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른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화 내용이라던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그 와중에 수행 인원들에 대한 휴대폰 교체 부분들이 단행이 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목걸이가 현출된 부분은 기존의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오고 있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낮추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 김건희 씨 전직 영부인으로서의 예우나 경호도 모두 중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있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남부구치소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용자 이제 거실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즉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어제 굉장히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입소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조금 오늘 이른 오전 중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들, 뭐 신체 계측이라던가 다시 한번 신원에 대한 파악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수용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머그샷, 사진 촬영 같은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보고 다른 수용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지만 이 전직 영부인 이 신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 별도로 어떤 목욕 시간이라던가 운동 시간은 독립한 공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식사라던가 다른 부분들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기간 제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결국 체포와 구속과 이 관련해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일단 초기에 10일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서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고 예. 그 안에 기소를 해야지 구속 상태에서 이 기소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특검 측의 수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이후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혐의만 16가지고 새롭게 인지된 사건까지 더하면 아직 수사할 부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초기에 구속이 됨으로써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에 대한 대응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문제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워낙 내란죄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죄들이 좀 가볍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고 내란죄가 인정되면 다른 것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죄를 받고 일부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해서 적어도 수사기관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 재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얻은 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일단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는 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뭐 반발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조사를 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이제 가정에 불과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구속이 되었는데 이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나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은 이미 확인이 예. 되었습니다. 이와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까지도 발부가 되었는데 결국 집행이 무산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많고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누군가 어떤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과 관련된 대가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청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를 못한 그런 사안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일단 시도하리라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계속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 역시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 측에서 구속적 부심을 또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 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다퉈보겠다라는 것으로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구속적 부심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구속적 부심의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구속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구속적 부심이 인정되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방금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 사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 구속 취소도 신청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이 역시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서희건설이 이번 사안에 목걸이 착용 문제로 이 서희건설이라는 기업이 발견이 된 거지만 사실 회장 사위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밝혀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은 서희건설
서희건설 측에서 이 해당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고가의 이 목걸이를 구매했다. 그리고 서희건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이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도에 구입한 모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술의 신빙성, 어떤 쪽 말이 더 맞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보강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인사청탁의 대가로서 이런 고가의 제품이 전달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입증이 되려면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했을 텐데 그 전달 과정,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누구에게 또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인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특검 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예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특검에 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예성 씨와 관련해서 어떤 좀 진술을 받아낼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 새롭게 좀 발견한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김예석 씨가 출국 4개월여 만에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동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김예성 씨가 관여하고 있는 이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 투자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특검 측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투자금 중에 일부가 김혜성 씨 개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사적인 이익으로 환원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그것이 김혜성 씨의 회사를 본 것이 아니라 김혜성 씨가 그 당시에 최측근으로 김건희 씨와 어떤 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후광을 보고 어떤 청탁을 위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향후 수사에도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된 셈인데 김건희 씨의 구속이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에서 한 번 더 엑셀을 밟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면 조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특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이 있습니다. 이 일명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수사에 외압을 끼친 것이 결국 김건희 씨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이 확보된 와중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세 개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 내부적으로도 일정 같은 부분은 충분히 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나 필요한 대면 조사 같은 부분들을 좀 충실히 진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혐의가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검진법사 청탁 이 세 가지지만 의혹이 지금 16개거든요. 나머지 수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시된 그 혐의 외에도 많은 혐의들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안들까지도 더한다면 16개 이상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먼저 조사가 되고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부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신병을 확보한 기회에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 역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신병이 확보되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 특히 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 김건희 씨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인원들의 진술들이 변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밤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관련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